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지금 굉장히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짚고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바닥을 깔아주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요것만으로 오늘의 급등이 이해가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오늘의 상승은 요거 말고 다른 쪽이 핵심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뭐? 금리 관련된 확률. 제가 이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둘은 성장주고, 그리고 최근에 성장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만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급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결국에 이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국 호재라고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까지 물가에 대한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특히나 관세 관련 이야기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물가 더욱더 펌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다? 관세가 자동차 쪽으로 유예가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상호관세 4월 3일이었나요? 2일이었나요? 그때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진행을 한다라고 트럼프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해결은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보여주고 있다? 미국 경기 둔화의 신호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관세 때문에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려고 하니까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벌써부터 가격에 선반영시켜서 가격 인상을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마냥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둔화는 된다라고 하더라도 폭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다면 이거 물가 둔화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거, 연준은 이것 말고도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가격을 떨궈가지고 물가 자체를 아래에서부터 쭉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론 같은 경우에는 일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막 매장이 공격당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비호감 막 올라가고. 근데 미국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트럼프 임기 초기만 하더라도 80불이었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오늘자 기준 얼마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66.31달러. 4월부터 오펙의 증산이 예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오펙이 움직이니 미국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미국 비축 이 원유의 양을 보면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제 공급이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원유의 소비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격 하락에는 부스터가 달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6이 5로 되고 5가 4까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물가 25% 관세 올려도 그 이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원래는 올해 상반기 6월까지 한 번, 그리고 하반기 12월까지 한 번,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상반기 원래 6월이었는데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12월까지도 두 번에서 세 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높아지기 시작한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게 오늘 나온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야 이게 호재인 거 맞으면 어떤 걸 보면서 맞춰가야 될까? 요걸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관세 이슈가 터지는 거, 요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해서 경기가 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폭락만 안 나오고 적당한 둔화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완만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겠다. 오히려 호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그냥 쭉 순차적으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했을 때 국제 유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건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 둔화가 아니라 폭락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리고 에너지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곤 있지만 너무 심각하게 한 번에 확 떨어지며 40불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에는 부도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베스트다. 그거 나오면은 증시는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영향을 받은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어떤 게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3.5를 기록해가지고 1월보다 52.8보다 상승해서 나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ADP 민간 고용을 기준으로 51을 기록을 하면서 확장 국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1을 기록을 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나름 괜찮은 게 현재 나타나고 있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다? 민간 고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예상치 기준으로 14만이었는데 7.7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은 뭐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적인 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된다면 요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표가 50 아래로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게 악재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고용은 그냥 실업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4에서 4.5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 각종 지표는 50 위에서 적당히 유지가 되면은 이게 최고의 구간이 아닌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요 지표는 50 아래로 떨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적당한 수준만 되면은 이게 결국 향후 방향을 잡아가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상승에 대한 이유 어떤 게 떠오르는지 봤는데, 그럼 이걸 수급이랑 엮어서 생각을 하자면 일단 카카오 제가 외국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중심으로 기간 달라붙으니까 급등하죠. 그럼 앞으로도 이 둘이 꾸준하게 매수하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요하고 컴백하는 거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컴백하니까 기관이랑 같이 상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성 자금인 투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매도를 안 하게 된다면은 이들 매도하니까 결국에 떨어진 것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한번 사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뭘 보는 게 좋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서 버티면은 요게 최고. 하지만 설령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21선 위에 있는다면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61선 위에서 버티면 베스트.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올라서 여기 10일이나 21선 위에서 버티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수렴이 딱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발산의 시작점이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위쪽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요거 소화가 완료되는 순간 한 번 더 요렇게 꿈틀. 그럼 아마 요 구간까지는 수월하게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마저도 돌파하면은 매물대 다 이제 소화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어질 겁니다. 요거는 먹으러 가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나온 패턴 자체가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패턴에서 전환을 시키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3년 반 동안 우하향했던 게 머리가 들릴 수 있다. 이거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카카오는 이제부터 오를 상황,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만 보면 얘가 조금 더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네이버는 이제 뭘 봐야 되냐? 또 올라갔을 때 전고점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노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가 잡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모은 자리가 여긴 거잖아요. 뚫으면 터지겠죠. 그럼 이때는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까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그마한 돈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이때는 전고점 돌파의 느낌으로다가 추세 좋으면 이어간다. 추세 꺾이면 정리한다라는 마인드로 얘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촬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하며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면, 지금 둘 모두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다?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면 원래 좋았던 AI랑 엮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 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짚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가 잘만 하면은 바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만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은 21선을 돌파했을 때 속도 난다 정도로 역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카카오는 만약에 돌파하면은 얘는 터질 기미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만 한다면 쭉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파했을 때 일단 정고점까지 보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적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요청드리며, 저는 그러면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